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두 가지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청약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두 개 단지의 청약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예상 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청약 결과 봤더니 일반 공급 경쟁률이 무려 600대 1이 나왔습니다. 여긴 공급 규모도 적지 않았거든요. 특별 공급은 66대 1이 나왔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특별 공급 경쟁률이 105대 1, 일반 공급 경쟁률은 무려 1110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기존 주택 호가가 급등하니까 주택 상승 기대감이 확대돼서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청약 쪽으로 쏠린 겁니다. 왜 청약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쏠림이 과열 수준의 경쟁률을 만들었다는 거죠. 2020년, 2021년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할 때 사람들은 청약 시장을 찾았지만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했던 공급 기억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편은 세상 강일이 1순위에서 10만 명 이상 청약을 했었다는 거,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에서 무려 평균 경쟁률이 229대 1이 나왔다는 거, 지금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청약 수요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 주택 매수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상급지 상승세가 덜 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상황을 반전시켰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사전 청약제도, 늘어난 청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앞당겨서 공급했던 제도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도 당연히 있지만 이 당시에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저는 중요한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었죠. 이것으로 돈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건 뒤에서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먼저 공급 관련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드디어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자, 올해 3월 달에 3기 신도시 중 가장 사업 속도가 빨랐던 인천 계양지구에서 이제 아파트 착공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9월 달에 본청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A2 블록 공공분양 747호, 그리고 A3 블록 신혼희망타운 359호에서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당시 A2 블록 같은 경우는 8사 타입 기준으로 4억 9,4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그 사이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거보다는 20-30% 정도 올라갈 거란 이야기가 나오네요. LH에서는 올해 중 1만호 착공을 목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1만호가 착공이 되는데 LH의 이한준 사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신도시 조성 공사는 최대 6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빠른 공급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기존 주거 인프라를 활용한 곳부터 착공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6월 달에서 7월 달에 분양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 6,000호 분양 정도가 쏟아졌지만 당첨자는 청약자에 비하면 극소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소 월 2,000호 이상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 꾸준히 이어져야 이 청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급은 제가 보기에는 2026년 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소식에서 청약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 이것이 기존 주택 수요와 연결될 가능성,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금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3.132%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낮아졌나요? 일단 국내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6월 16일 날 대통령실에서 금리나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때부터 채권금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7월 2일 날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2.4%가 나왔어요.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었던 금리나 조건에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7월 9일 날 이창용 총재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 출석을 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발표하면서 연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국외 요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은근슬쩍 높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31개월 만에 최고치. 미국의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고용, 물가, 그 다음에 PMI 지수가 있는데 미국 ISM 제조 PMI 지수 48.5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49.2보다 낮았는데 뭐 제조 PMI 지수는 50 이하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미국은 서비스 산업의 메인인 국가이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48.8로 예측치 52.6, 이전치 53.8보다 크게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물가 지표인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6월 28일 날 발표해서 2.6%가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8%가 나왔다가 이것이 2.6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5월 지표도 그런 건데 지금 고용도 둔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6월 물가 지표가 다시 치솟을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겠구나. 이런 요인이 국내 채권 금리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국채 금리가 아니라 은행채 금리입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를 봤더니 3.299%고요. 5년물 금리는 3.39%입니다. 자,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예금 금리와 또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연계가 되고요. 은행채 5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에서 3.5%가 많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엄포를 놔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에요. 더 큰 문제는 1년물 은행채 금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년물 은행채 금리는요, 실소자의 주택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은행채 1년물 금리는요,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선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5대 은행은요, 수신 잔액이 무려 2천조가 넘습니다. 이 중 정기예금 잔액만 무려 891조 원이에요. 자, 2022년 11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예금 금리는 5.1%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사태로 무려 예금 금리가 4.0%까지 다시 올라갔었죠. 현재 예금 금리 얼마다? 3.4%인데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 3.3%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 예금 중 일부가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낮아진 예금금리에 실망한 예금주들은요, 위험 자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시장을 찾게 되겠죠. 최근 갭 투자 문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예금금리와 무관치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경에서 심상치 않은 집값 이번 주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발표했는데 국토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냈죠.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상승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야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 기조를 추구했었던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꺼낼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고요. 7일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요, 고정 댓글은 삭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